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집이, 압구정동에 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전망이 어떤지 앞으로. 네, 압구정동에 어떤 아파트죠? 예, 미성 아파트 3동이에요. 네, 미성 아파트 현재 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그냥 반전세 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압구정동의 미성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요.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대표님과 이에 대한 고민 함께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어디 외부에서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집인가요? 네, 아니에요. 잘 이게 외부 소리하고 이렇게 섞여버리면은 이게 생방송이라 좀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서 네. 혹시 이동을 하시더라도 이동하시지 말고 네. 제자리에 서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네. 오늘 밤에 꼭 제 방송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압구정 미성인데 네. 미성 아파트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가져갈까 말까 뭐 그런 뜻인가 봐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예. 예. 자, 기본적으로 네. 이 전망을 봤었을 때 짧게 단기적인 전망이 있고 장기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네네. 단기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한 3, 4년, 4, 5년. 네. 이런 단기 쪽으로는 얘도 큰 흐름은 없어요. 네네. 미성뿐만 아니라 전체 다가 그럴 거예요. 이건 제가 네. 작년부터 이미 계속 얘기해오고 있던 분야고요. 아. 예, 이런 흐름이어서 지금은 네. 뭐 거래 없을 거고요. 네. 거래 자체가 끊겼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도 내 아파트가 얼마쯤 갈 거야, 시세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은 네. 그냥 호가일 따름이에요. 그렇죠. 예, 어쩌다가 한두 개 거래로 인해서 뭐 네. 20억이 됐든 22억이 됐든 얼마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실제 앞으로도 계속 그 가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얼마나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아지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사업성. 네. 네. 그걸 좀 알고 이 싶어서요. 사업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몇 차죠? 1차예요. 네, 1차군요. 2차보다는 1차가 좀 낫고요. 예. 사업성이. 2차는 세대수는 좀 많은 대신에 네. 기본적인 용적률 자체가 네. 1차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조금 낮아요. 네. 2차는 좀 더 높고 네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2차는 별로 남을 게 없어요. 2차는요? 예. 그래서 거기 1차도 뭐 거기서 별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1차가 조금 낮고요. 예. 예. 그런데 이 네네. 압구정동 재건축은 이 네.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도 같이 띄어요.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네. 한강변에 대한 전임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 네네. 개발 계획을 다 세웠다가 네. 지금 시장이 오면서 다 풀어버렸죠. 네. 네, 이것처럼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짙은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지역이 압구정동이 가지고 있는 압구정동의 그 네임밸류, 그 지역의 이름 가치 이것이 전국에서도 보더라도 최고 으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을 정부는 어떻게 해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기에 이것저것 확 풀어져서 올려줬다. 네. 그러면은 다른 쪽에다가도 몽땅 다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시장의 어떤 정책을 바라보면은 절대 쉽게 확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은 흐름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나는 그러면은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도 필요 없고 1:1 재건축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의 임기가 앞으로 몇 년은 더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임기 정도는 좀 지나 봐줘야 좀 구체화되는 게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새로운 또다시 이분이 서울시장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럼 새로운 어떤 시장이 나왔었을 때 어떤 정책을 쓰느냐는 또다시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네네. 이 압구정동 내에서도 특히 어떤 미성은 한양에 비해서도 사업성은 분명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아. 여기에서도 거리가 멀고요. 네. 다만 압구정동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 국민이 다 한 번쯤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네. 한강변이라는 한강 네, 네. 조망이라는 그 특수한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떤 가격대는 전국에서 가장 탑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네.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 간다 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를 지을 때 나는 돈을 추가 부담금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느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예. 추가 부담금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가 부담금이 그게 너무나 지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뭐 3억이든 얼마든 했다고 가정을 해요. 네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25억이 들어갔다. 네. 그러면 25억이 들어가고 나서 여기 아파트 되면 이게 얼마를 갈 거냐? 네.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25억을 넣어서 30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러면 5억이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럼 1가구 1주택이면 5억이 생겨도 세금은 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렇죠. 돈을 2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네. 10년, 15년 이상을 걸려서 5억 정도가 기대된다면은 네. 이거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와 버렸으면은 이제는 나는 이거 하나 사서 그냥 마르고 딸도록 있다가 재건축 되면 여기 살래 하는 특수한 사람 이외에는 네. 붙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이 상황이.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눌러주고 있으니 청수 제한을 누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진행 자체가 얘는 뭐 10년 안에 입주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이 안 맞고요. 네. 거의 빨라야 15년. 아. 빨라야.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지금 50, 60 되신 분이 여기 들어가려면 70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좌우될지 모른다는 거죠. 네. 저는 압구정동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에 쭉 치고 올라갔었을 때 네. 한 번쯤 틀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한 번쯤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조정은 될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가격이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문제만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기에 묶여 있는 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네. 전세 해봐야 이거 뭐 얼마 가겠어요? 한 5, 6억도 안 갈 텐데. 네. 네. 그러면은 15억 이상 묶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15억을 묶어 두었었을 때는 15억에 이자만 따져도 1년이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월세 나오는 걸 계산을 한다. 그럼 한 달에 한 500만 원 나온다. 그럼 1년에 6천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10년이면 6억이죠? 네. 그 월세만 받아도 여기에 사가지고 10년에 6억 남는 것보다 낫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묶이는 게 이게 얼마가 올라갈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네. 이걸 묶어 놓는 게 맞느냐. 네. 이걸 풀어서 다른 용도로 다시 활용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저는 후자 쪽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처럼 치고 올라올 때는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네. 그런 의미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갖고 계시는 건 전망이 뭐 어두워서 여기는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얘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어느 타이밍까지 얼마만큼 거래가 이게 연장이 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또 이만한 높은 단가가 만약에 경기가 침체 후에 5, 6년 뒤에 아니면 6, 7년 뒤에 다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연 이걸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이 요즘 잘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수요청이 거의 다 떨어진 게 아니냐.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때쯤 되면은 팔아야지 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냐. 네. 더군다나 베이비 부모들이 5, 6년 지나면 마지막으로 다 은퇴하거든요. 50 중후반이. 네. 네. 그럼 이분들 다 이런 거 살 거냐? 네. 월세 수익형으로 살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보면은 이 5, 6년, 6, 7년 뒤에 이걸 살 사람은 지금 40 중반에서 50 초반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한번 좀 틀었었으면 좋았었겠다. 아. 이제는 틀려고 해도 안 팔릴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 재정리를 하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서 다른 형태로 자산 굴리는 걸 빨리 그림을 좀 그려서 가야 되겠다. 네. 이렇게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